최초의 우주 공간에서의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로3가 이란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탄을 우주 공간에서 요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에로우가 예멘 후티 반군이 쐈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이스라엘 방위군이 제공한 영상이죠. 이것도 대단한 게 뭐냐면 이 영상을 찍었다는 것도 사실 대단해요. 이게 우주 공간을 찍은 거잖아요. 사실은 어디에서 맞을지를 계산하는 게 대단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 어디에서 맞는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고서 이거를 때렸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미슬 디펜스 시스템 중에 에로1, 에로2, 에로3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최근에 이제 교전한 게 에로3겠죠.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우리가 예전에 사드 논란이 날 때도 사드가 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니 어쩌니 뭐 사드는 전자파가 어쩌니 이런 개소리를 하던 애들이 정치인들이 표창원 같은 애들 걔는 경찰대 나와가지고 미사일을 한 번도 건드려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걔가 사드가 전자파에 튀기고 어쩌고 뭐 미사일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좀 양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경찰대를 나와서 자기가 수사 분야에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무슨 범죄에 관련한데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주장을 하거나 하면은 그거는 오케이야. 그거는 자기 분야에 그건 뭐 자기 경험을 했으니까. 아니 미사일 한번 만져본 적이 없고 레이더 한번 켜본 적이 없는 애들이 함부로 떠들고 이러는 게 진짜 이게 우리나라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사드가 뭐 미사일 요격 능력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사드로 탄도탄 요격을 해버리고 했잖아요. 이게 거의 에로우가 사드 기술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에로우도 똑같이 지구 대기권 밖에서 후티 반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한 거죠. 이 탄도미사일은 후티 반군이 어디서 그러면 이걸 지원을 받았느냐? 당연히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이제 요격을 하려고 했느냐?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에 에일라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일라트를 겨냥해서 발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왜 얘네들이 가자지구 근처에 있는데 가까운 데라든지 뭐 이런 데 텔아비브를 안 때렸느냐. 이 에일라트 같은 데를 때리는 거는 대표적인 후방 교란 작전입니다. 그리고 주로 전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데는 군수품을 많이 보관을 하죠. 전선에다가 보내는데 전선에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적의 곡사화기로부터 사정거리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번에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병참 같은 거 하이마스로 빡빡 때려버리고 지금 M270, MLRS 같은 걸로 빡빡 때려버리니까 러시아 애들이 지금 맥을 못 추는 거 아니야? 그죠? 전선에서 전투도 그렇지만 후속 군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특히 이스라엘 최남단 도시인 에일라트를 겨냥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사거리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항구 도시 에일라트를 향해 쏜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방위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을 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방위군은요, 이 에로 시스템을 가지고서 지구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한 게 이제 이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실전, 훈련은 했죠. 훈련은 실전에서는 최초가 되는 거죠. 우주에서 벌어진 최초 전투로 이제 공식으로 기록이 되겠죠. 이스라엘 공군이 이 자기네들 이 공군 시스템으로 미사일을 탐지를 하고 이제 얘가 날아오는 것을 예상 낙하 지점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요 궤적을 추적을 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적절한 시간과 위치에서 요격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미사일 입장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에서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때렸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마을과 도시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탄도미사일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죠. 여러분들 가끔 많은 분들이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보이니까 총알이 미사일보다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사일이 총알보다 빨라요, 여러분. 그거 좀 아셔야 됩니다. 미사일이 총알보다 한두 배 더 빨라요. 응? 그리고 생각해봐. 저기 올라가는 게 지금 저 수킬로라고. 몇 초 만에 저렇게 수킬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빵 하면서 확 올라가면 그게 벌써 1, 2km거든요? 엄청나게 마하 4, 5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총알이 마하 2, 3이잖아요. 마하 4, 5니까 총알보다 한 2배, 3배 빠른 거예요. 미사일이 총알보다 빠릅니다. 물론 저속 미사일도 있죠. 제브린이라든지 저속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엄청 빨라요, 여러분. 총알보다 빠르다고. 자, 요 후티, 예멘의 이 후티 반군도 자기네들이
이 미사일을 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군사 전문 사이트인 아미 레코그니션이 뭐라 그랬냐면, 후티 반군이 게시한 영상을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향해 쏜 미사일은 부르칸, 탄도미사일을 개조한 부르칸 3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탄도미사일의 종류가 많아서 예전에 한참 공부하다가 더 공부를 못했는데, 부르칸 3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km 정도, 그 전에가 한 800km 정도 돼서 1000에서 그러니까 1000km 이상이 되는 거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탄도미사일은요 대부분이 사거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리에 대한 것들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타겟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의 미사일을 개발한다,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부르칸을 최초에 개발을 한 다음에 부르칸 1, 부르칸 2, 부르칸 3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사거리예요. 이스라엘의 항공우주산업, 우리의 카이 같은 이스라엘의 IAI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청이 있죠. MDA가 있습니다.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가 있어요. 여기서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 쉽게 말하면 뭐냐? 미국의 자본과 이스라엘의 두뇌가 합쳐져서 개발을 했다. 그러면 사드가 있는데 왜 에로우냐? 당연히 사드의 기술이 에로우로 넘어갔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아이언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언돔을 뭐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돈을 주고 이스라엘이 IAI하고 그 다음에 그 엘비사 이런 데에서 이제 공동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은요 같은 나라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군사와 무기 쪽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예산과 미국의 일부 기술과 이스라엘의 머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이언돔도 그렇고 뭐 에로우2, 뭐 에로우3 다 비슷하죠. 특히 이 에로우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층 방어 체계에서는 가장 최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다층 방위에서 가장 최상위가 LSAM이 나오겠죠. 사드는 이제 미국 거니까 LSAM을 최상위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요게 에로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LSAM이 개발되면 요 에로우나 사드나 동급이 되겠죠. 에로우2는 대기권 내에서 교전을 하는 거고, 에로우3가 이제 외기권 혹은 이제 우주권, 뭐 성층권 이상이라고도 하는데, 대기권 밖에서 진입해 오는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다양한 이런 걸 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위협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적의 미사일이 다종다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디펜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층 방어를 위해서 LSAM,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그리고 MSAM2 천궁 개량형, 그 다음에 천궁, 그리고 그 밑으로 오는 저 북한의 장사정포 같은 거는 우리의 장사정포 요격 체계 LAMD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표적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의 미사일이 대응을 하는 거죠. 즉 타겟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도 똑같아. 이스라엘도 하층 방어, 적의 박격포, 미사일, 그 다음에 이번에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할 때 썼던 가삼 같은 싸구려 미사일 있죠. 그런 거를 막는 미사일은 아이언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고도로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에로우2, 에로우3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왜 만드는지 아시겠죠? 적의 위협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수단이 높아지는 거죠. 다양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에로우는 지난 2017년에 시리아 정부가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서 그 S-200을 발사했을 때, S-200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폭격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서 S-200을 발사한 거야, 시리아가. 근데 그 S-200이 발사가 돼서 이스라엘 전투기를 요격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우리가 에로우를 쏴가지고 그 미사일을 다시 요격을 시킨 거죠. 이게 엄청난 거고, 사실 이게 우리 공군도 현재 이것을 이중무기 운용 개념으로 지금 작전 계획을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현역 때 우리 공군과 우리 방공포병의 이중무기 운용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이게 조종사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북한 애들이 쏘는 방공 미사일도 무섭지만 한국 공군 니들이 쏘는 미사일도 무섭다. 그거 쐈는데 우리가 맞으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 뭐든지 날라오면 두려운 거야.
그거는 이해가 돼.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패트리어트도 도입을 했고 이 무기 통제를 하고 무기를 운영하는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적의 탄도미사일과 우리 아군의 항공기는 우리가 구분이 된다. 특히 이제 IFF, SIF가 있잖아요. 패트리어트도 있고 항공기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전투기 조종사들아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북한을 폭격하고 무사히 돌아올 때 이제 코리도가 있어요. 비밀이에요. 우리가 적진을 공격을 하고 돌아올 때는 어떤 특정 구역으로 우리 전투기들이 와야 됩니다. 막 딴 데로 오면은 적기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물론 IFF, SIF를 키고 오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적이 우리 전투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면 그걸 또 요격시켜 주겠다. 근데 조종사들 입장에서는 야이씨 그거 알겠는데 그러다가 야 레이더가 잘못 잡으면 우리 잡으면 어떡하냐.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그걸 사실 제일 그 신경 쓰고 무서워했습니다. 뭐 나도 이해는 가. 자기네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런 이중무기 운용 체계가 있었는데 2017년에 시리아를 폭격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전투기를 시리아 애들이 S-200을 쐈을 때 에로 미사일이 그 S-200 탄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조종사 입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내가 적지에 폭격을 해. 그것까진 좋아. 내가 임무니까 해. 그 다음에 폭격을 하고 돌아올 때 적이 발사하는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조종사들이 사실 그 방공포병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예요. 오히려 조종사들은 적 전투기는 별로 안 무서워요. 그냥 오면 도구 파이팅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용맹함이 군인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저는 이런 우리 전투 조종사들의 승부사 기질, 싸움꾼의 기절을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멋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조종사들이 적 방공포병은 되게 무서워해. 적 미사일은 되게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아싸리 적 전투기가 나타나라 이거야. 그럼 내가 니들은 깨버리겠다. 근데 적 방공이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이것도 심리죠, 심리. 그리고 실제로 무섭잖아.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래서 지난 S-200 적 지대공 미사일을 요격했던 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전과가 있는 건데 이번에 그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원래의 목적과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파괴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성공을 하면서 이제 후티 반군, 하마스 애들의 그 싸구려 공격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아이언돔은 이미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중고도 그리고 고고도까지 대탄도탄까지 완벽하게 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것들 좀 중요하죠. 그래서 에로우3가 실전에서 사용이 됐다라는 건 정말 기쁜 일이죠. 요게 이제 에로우 미사일이에요. 요거 에로우3입니다. 에로우3. 자, 기립을 시키죠. 이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속도가 엄청나다고. 총알보다 빠르다고. 우리 눈에 보여서 그렇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 지금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2015년에 첫 번째 이제 에로3의 요격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야. 그러고 나서도 다시 2017년에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공군에 이제 전달을 하죠. 요게 IAEA가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자, 저렇게 올라가죠. 빡! 히트합니다. 빡! 이제 히트한 거에 대해서 아주 요게 에로3 시스템이에요. 에로 시스템의 레이더가 이게 그린파인입니다. 우리 그린파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그린파인. 그거에 이게 사통 레이더가 이게 그린파인이에요. 아, 초음속, 요격 가능하죠. 여러분, 초음속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게 요격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 탄을 계산하는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날아오는 탄의 예상 요격 지점을 판단해서 그쪽으로 우리 탄을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빵 맞게 하는 거라고. 네? 여기 사드를 예를 들면 저게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는 거를 사드가 빵 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일단 분리되고 2단 가면 얘가 몇 시간, 몇 분, 몇 초 뒤에 어디로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우리 탄을 보내가지고 빵 히트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극초음속이면은 그 속도가 더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딩 비클이라든지 뭐 팝업 한다든지 이런 변칙을 하면 우리가 그걸 막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행 스타일이 나오면 또 그거에 맞게끔 지금 가는 거죠. 지대공, 지대지, 지대함 미사일 전력 모두 공간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가능한
공군이 전담하는 게 효과적이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죠. 이 3차원 공중공간과 우주에 대한 이해는 우리 공군이 늘상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유지, 운용,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군이 전담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스라엘도 공군이잖아. IAF가 했잖아. IDF가 아니고. 이게 이제 각 군에 서로 가장 잘하는 분야는 각 군이 맡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을 가장 잘 아니까 지상군이 육군이 하는 거고, 바다를 잘 아니까 해상군이 해군이 하는 거고, 바다에서 상륙하는 거를 잘 아니까 해병이 하는 거고, 그러면 3차원 공중공간과 우주를 공군이 잘 아니까 공군이 하는 거고, 미국은 우주라는 공간을 새로운 전장의 영역으로 여기니까 미군은 우주군이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